많은 분들이 재무상태표라든지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라고 한다면 일단 좀 겁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오른쪽서부터 왼쪽까지 오면서 이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이란 기업의 재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기업의 적정, 가치를 분석하는 그러한 작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금융감독원은 다트 사이트를 통해서 각 기업들이 재무 데이터를 발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사업보고서라든지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이러한 재무상표를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HTS나 MTS를 통해서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통해서 다트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실 수 있다는 점도 거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S 상에서 현재가 창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기업명을 입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업을 보면 종목명이 있죠. 종목명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기본 요약된 재무정보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원본 데이터를 통해서 직접 계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제 이런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좀 더 모아라는 것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증권사마다 다소 이런 창들의 조합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종목명을 클릭하게 되면 요약된 정보들이 나오고 그것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큰 것이 나옵니다. 제일 오른쪽에 보면 금감원 공시라는 게 있습니다. 직접 일부 증권사 같은 경우는 금감원 공시를 버튼을 외부로 만들어 놓은 증권사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금감원 공시를 직접 누르시면 되고요. 금감원 공시에 누르시면 회사명이 그대로 이제 찍히게 되고 기간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공시 내용,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재무정보를 보기 위해서 정기공시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정기공식을 클릭을 하면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가 나오니까 이것을 선택을 한 다음에 검색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2019년 결산한 사업보고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많은 분들이 재무상태표라든지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라고 한다면 일단 좀 겁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를 간단히 설명하기 위해서 1억짜리 커피숍을 차린다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 돈 5천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은행에서 3천만 원을 빌리고 지인에게 2천만 원을 빌려서 1억을 마련했다라고 예를 들어보죠. 이때 내 돈 5천만 원은 자본이라고 부르고요. 은행에서 빌린 3천만 원과 지인에게서 빌린 2천만 원은 언젠가 갚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부채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자본과 부채가 합쳐지게 되면 커피숍을 차리는 근거가 되죠. 이러한 1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의 현금을 남겨둔다라든지 원두를 추출하는 기계를 산다라든지 종업원을 뽑고 임대료를 내고 이러한 비용 등으로서 총 1억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커피숍을 차리는 비용은 1억을 넘거나 1억보다 작아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자산과 자본과 부채 합은 항상 일치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산을 차변이라고 부르고요. 부채와 자본을 나타내는 것을 대변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1억을 들여서 차려진 커피숍,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을 해야 되겠죠? 커피를 팔게 되면 거기에 부가적으로 비용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두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커피를 담아주는 용기에 대한 비용, 수도세, 전기료 이런 것들이 나가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커피를 파는 행위는 매출이 되고요. 이러한 매출에 따라오는 다양한 원가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소요가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빼주고 나면 순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커피숍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커피를 파는 것도 목적이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얼마만큼의 순이익을 남기냐라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순이익을 가지고 부채를 갚고 가게를 키우고 이러한 활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가 서로 간에 연결이 돼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커피숍을 운영하다 보면 모든 것들이 다 현금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원두 같은 경우 외상으로 들여오는 경우도 있고요. 커피도 외상으로 사가는 사람들도 일부 있겠죠. 단골 같은 경우에. 그러한 경우에는 내가 커피를 많이 팔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익이 났다고 해서 현금이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설명하는 게 바로 현금 흐름표입니다. 현금 흐름표는 앞서 나타내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와 다르게 순수하게 현금의 움직임만을 바탕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 흐름표 같은 경우 기초 현금 흐름에서 이번 해 현금 흐름을 나타내서 기말 현금 흐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 기업이 얼마만큼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재무제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유기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모으고 모은 돈으로 투자를 하고 투자한 것을 통해서 기업을 영위해서 이익을 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내 돈이냐 남의 돈이냐 구분하는 것이 자본과 부채입니다. 그리고 투자하는 것이 자산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유동과 비유동의 차이는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들입니다. 기업을 하다 보면 단기간에 갚아야 될 돈과 단기간에 생기게 돈의 차이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리 회사가 자산이 많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비유동자산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단기간에 갚아야 될 유동부채를 갚지 못해서 소위 말하는 흑자부도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도 재무상태표를 보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서 살펴볼 것은 매출과 비용을 제외한 이익이죠. 의외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매출과 이익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익계산서를 봤을 때는 이익만 볼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의 매출이 있었고 그 매출을 얼마만큼의 비용을 적절히 통제해서 이익으로 만들어내느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현금 흐름표 같은 경우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역의 방향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무 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돈을 모으는 과정이고요. 투자 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익을 내는 것이 영업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원활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순수하게 기업 입장에서 보면 현금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A기업의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기업의 재무제표는 3번 재무에 관한 사항에 나타나 있는데요. 재무에 관련된 사항 중에 연결 재무제표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KIFRS에서 연결 재무제표를 즉 자회사와 연결된 재무제표를 사용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연결 재무제표를 보는데요.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49기, 50기, 51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오른쪽서부터 왼쪽까지 오면서 이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즉, 이 기업 같은 경우 어떻게 회사가 커져갔는지 아니면 작아졌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결 재무상태표에서는 이 기업의 재무상태를 표현을 하는 거죠. 자산이 가장 먼저 나와 있고,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죠. 부채와 자본이 나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산, 부채, 자본의 흐름들을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뒤에서 나오는 게 이제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도 49기, 50기, 51기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역순으로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 결국 매출액에서 각종 비용들을 빼면, 매출 원가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고, 여기서 또 다른 비용을 빼게 된다면 단기 순이익이든 순손실이든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 매출도 다소 감소하면서 단기 순이익도 다소 감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네요. 이런 것들을 재무제표를 통해서 파악하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현금흐름표죠. 현금흐름표 같은 경우는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활동 현금흐름, 마이너스는 가로로 표시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 마이너스 표시가 인쇄상에 잘못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표시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산표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재무산표에 어떠한 점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는 매출의 꾸준한 증가가 중요하죠. 기업의 목적은 매출의 증가에 있습니다. 이러한 매출의 증가를 통해서 원활하게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의 주가 상승 탄력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재무상태표에서 중요한 것은 유동비율입니다.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것인데 1년 내에 상환해야 될 부채를 얼마만큼 원활하게 갚아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유동비율을 통해서 재무 안전성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현금흐름표 같은 경우는 영업현금흐름에서는 플러스, 투자와 재무현금흐름에서는 마이너스 흐름이 나오는 것이 우량 기업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재무산표는 각각 다른 모습들을 나타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재무상태표에서 중요한 점만 파악하고 계시다라면 주식 투자에 있어서 매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